현재 중국에서는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몽골에서 벌어진 역대급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가진 경제보복을 일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에 굴복하기는커녕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높은 자원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몽골과 전대미문의 삼각동맹을 구축한 데 이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극한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러시아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결국 중국 경제의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높은 광물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광물 동맹을 맺은 몽골을 통해 이를 해결할 중대한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세계의 많은 기술 기업들이 산업의 첨단화를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딜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광물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히토류와 니켈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광물 및 재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리튬과 같은 수십억 톤의 광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국내 산업을 자극하고 중국 이외에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와 파트너십이 촉발됐다. 예를 들어 리튬이 없다면 세계는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에 필요한 배터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코발트는 제트 엔진을 작동시킨다. 니켈과 티타늄은 강력한 합금을 만든다. 이 중요한 광물들은 전 세계의 풍부한 매장량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정제되고 가공된다. 따라서 현재 신냉전이라 지칭될 만큼 중국과 격렬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에 대한 높은 광물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광물 대체지를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첨단 제품에도 중국산 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왔던 만큼 이를 위해 다른 광물 부국과 자원 동맹을 맺는 것은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미국 정부가 광물 동맹을 맺기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세 나라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몽골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과 니켈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자원부국을 자랑하는 몽골을 상대로 자원동맹을 맺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미국과 몽골의 자원동맹에는 한국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과 몽골을 상대로 중요한 광물회담을 가졌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세 나라의 자원동맹이 미국 정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민관 및 정부 간 세션이 모두 포함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회사 및 산업협회 대표들이 몽골 광물자원 분야의 현황과 잠재력 그리고 글로벌 상품시장 동향 및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정부 대 정부 세션에서 3국의 당사자는 몽골이 세계의 중요한 광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수행할 수 있는 중요성과 잠재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보다 앞서 몽골과 광범위한 자원동맹을 구축한 한국의 행보에 크게 의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3국 간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을 참여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의 한 예에 불과하다. 공유경제와 국가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정에너지와 다른 기술의 필수적인 중요 광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선도적인 파트너인 광물안보 동반자 협정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각국이 지질 자원의 경제발전 혜택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몽골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사상 초유의 3국 동맹에 더해 오늘날 미국과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도전을 가뿐히 물리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가뜩이나 진퇴양난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더욱더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9일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매체로 잘 알려진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들에 잇따른 러시아 시장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현상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고 급기야 러시아의 윤활유 시장마저도 한국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해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철수한 틈을 타 한국 기업들의 자동차 오일 및 윤활유 수출 규모가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에서 작성된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자동차 윤활유는
이전 연도에 비해 116.7% 증가한 2억 2,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토탈과 쉘 및 BP를 포함한 서방의 석유 메이저들이 전쟁 발발 후 차량 변속기와 엔진에 사용되는 윤활유 판매를 포함한 러시아 사업을 자발적으로 축소하면서 발생했다. 러시아의 수입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 SK그룹의 자회사인 SK엠무브와 더불어 한국의 GS그룹과 미국의 에너지 대기업 쉐브론의 합작회사인 GS칼텍스가 서방기업 철수의 수혜자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바로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비롯해 윤활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POL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이 현재 경쟁자가 없는 러시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만큼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2년 1월에 SK엠무브와 GS칼텍스가 280만 달러에 달하는 오일 제품을 러시아로 가는 배에 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가는 두 회사의 오일 제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기어코 올해 3월에는 2,8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현재 러시아의 자동차 오일 및 윤활유 시장에서 11.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점해왔던 두 한국 기업이 조만간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경이적인 성장을 세계 각국이 그저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오일 제품이 군수용으로 전용되지는 않을까 서방 국가들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POL 제품은 민간용이든 군사용이든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퇴역한 미 육군 소령이자 전 미 육군 기동센터 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가 말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오일 및 윤활유 제품이 러시아 군용 트럭과 전차에도 사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매체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는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한 한국제 POL 제품들은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적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자국의 제품이 러시아 군대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고 현지 파트너들 사이에서 강력한 규정 준수 기준을 주장했다. SK엠무브와 킥스라는 엔진오일을 만드는 GS칼텍스는 경쟁사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로 이득을 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자사 제품이 러시아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러시아 민간기업과의 계약에는 우리 제품의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재 때문에 우리 제품을 군에 판매할 수 없고 러시아 자회사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 매체는 한국의 오일 및 윤활유 제품들은 러시아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프리미엄 자동차에 사용되는 만큼 군수용으로 전용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제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설리노호를 바탕으로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기업 운영 방식을 제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숱한 위기에서도 남다른 생존 능력을 통해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남다른 경영 방식이 세계 각국에 큰 귀감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